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창희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복지센터에서 제가 했던 봉사 내용 중에 작은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선생님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봉사활동은 외국인 근로자라는 특성이 있지만요, 이 지역의 특성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곳 시흥 지역을 포함해서 이 서해안 쪽으로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그 삶의 일터가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시흥시에도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데 이 분들을 위한 특별한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또는 취미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외국인 복지센터인데요. 이곳에서 했던 작은 봉사활동, 그 친구들에게 저는 작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한 이런 내용으로 전개를 하려고 합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할 때 저 같은 경우에도 시간은 많은데 마음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은 굉장히 많은데 갈 곳이 없다, 또는 마음은 있는데 시간이 없다, 그것보다는 시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갈 곳이 없다라는 이런 저의 생각을 가지고 제가 가장 처음에 시작한 곳이 외국인 복지센터였고요.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까지는 잠깐만 시간을 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좌우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친구들은요, 외국인 센터라는 곳에 오면 주 5일 내지 6일을 근무하고 센터 내에서 한국어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듣게 되는데 초급, 중급, 고급 과정을 다 거치게 되면 마땅히 이 친구들에게 배움을 제공할 만한 특별한 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배운 한글을 가지고 작게 한국의 시를 좀 알려주면 어떨까? 가장 기본적인 한국의 시 맛보기를 좀 이렇게 알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시쓰기 수업에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일요일만 오는 이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게 이런 시를 쓰는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친구들은 굉장히 많고요. 스쳐간 친구들도 엄청 많은데 그중에 기억나는 몇몇 친구들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 수업은 한국의 시이기 때문에 윤동주의 별에는 밤이라는 이런 시가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시집을 가지고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 시 내용 중에 어머니 밤하늘에 별이 떠있는 아름다운 그 별에 이름을 붙여주는 이런 시가 윤동주의 별에는 밤인데, 이 중에 어린 소녀였던 그 계집아이들은 지금 어디에 가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집애라는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하면서 이 친구들이 이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나누던 중에 제가 핀토는 이 계집애라는 뜻이 뭐예요? 라고 묻자 이 핀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선생님 그걸 모르세요? 그건 개들이 사는 집이잖아요 라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자, 귀엽기도 하고 너무나 생뚱맞은 답변에 굉장히 많이 웃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또 여기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다문화에서 온 친구들이 오는데요. 자,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따로 살게 된 중도 입국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에게도 이제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이런 활동을 했고요. 이 친구들이 더 나아가서 근로자를 포함한 이런 아이들이 나가서 한국어 말하기 대회라는 프로그램을 또 참여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발표를 하는 것처럼요, 이 친구들도 배운 한국어를 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원고를 직접 써서 간단하게 발표할 수 있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해서 아주 멋진 이런 수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저희가 그래서 한국말도 굉장히 어렵고 이런데 어떻게 이렇게 나가서 원고를 쓰며 이렇게 말하기 대회에 가서 상을 받아올 수 있는지 이런 저력이 되게 궁금하다 하면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제가 초두에 봉사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 셋이 있다고 했는데요. 소원이라는 친구가 가장 화면 가운데 보이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태국에서 온 친구인데요. 나이가 굉장히 어려서 아직 엄마 품이 엄청 그리울 그럴 나이의 친구예요. 19, 20, 21살 요 또래의 아이들이 이제 대부분이 많았었는데 한국에 오자마자 오른손가락을 하나를 잃었습니다. 기계에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음에도 굉장히 이런 배움에 대한 열망, 갈망이 많아서 훌륭하게 소화를 하고 잘 배웠던 기억이 나고요.
맹장염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엄마가 보고 싶다고 막 울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자, 그래서 병원에 찾아가서 이렇게 같이 껴안고 위로하고 했던 이런 기억들이 굉장히 많이 나고요. 또 베트남에서 온 부강대우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부콩이대우라고 하는데요. 부강대우라는 친구는 한국에 왔을 때 식당 아주머니께서 아주 부자가 돼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의미로 부강하게 잘 되라는 뜻으로 부강대우라고 이름을 붙여줬다고 합니다. 또 이제 이 소원이 얘기도 했고요. 부강대우 얘기도 했는데 핀토라는 아이는 동티모르에서 온 친구입니다. 학비가 모자라서 온 친구인데요. 돈을 벌어서 본국에 돌아가서 이제 열심히 학업을 마치겠다라는 생각으로 온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친구들과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요. 때로는 누나처럼 또 때로는 엄마처럼 특별한 건 아니지만 잘 보듬으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런 활동들이 제 생애에 있어서 굉장히 보람된 봉사 활동도 활동이지만 굉장히 저에게도 성장을 많이 가져다 준 이런 곳이 아니었나, 이런 활동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활동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고요. 지금 15년 정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제 큰 꿈이 생겼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면서 봉사활동이라기보다는 저를 성장시킬 수 있는 큰 계기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핀토의 나라 동티모르라는 곳에 가서 시니어 봉사단으로 해외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아주 열심히 꾸준히 준비를 착착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들에게는 작은 대한민국이었고요. 이제 가끔은 누나이자 엄마였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시흥시 작은 곳이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 친구들에게 저를 떠올리면서 그래, 대한민국에는 그 누나, 그 엄마가 있지라고 생각을 해줬으면 정말 고맙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제가 봉사활동을 할 때 가장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 망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물쭈물하지 않고 바로 실행에 옮겼다라는 것이 또한 자랑스럽게 생각을 스스로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봉사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봉사의 의미는 도전도 도전이지만 도전이 아니라 참여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모두 참여하자는 의미로 제가 짧지만 5분 동안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공감되는 또는 공감하고 싶은 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김창희였습니다.